위비레스 그리고 스무스 Q2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저희 유쾌한 생각의 김영태 대표님께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마이크인가요? 이게요. 하나는 마이크고 하나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게 마이크네요. 갑자기 굉장히 친근하게 옆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쾌한 생각은 2003년에 설립된 회사라는 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요.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내 1인 미디어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물론 뭐 일반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업계에서는 좀 공인을 해주고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지윤 테크의 짐벌을 새로 나온 큐트와 그 다음에 스무스 위비렉스 이쪽에 런칭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미 제품 나와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원래 지윤테크의 그 제1호 해외 총판이 유쾌한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윤이 맨 처음 설립됐을 때 직원 30명이서 이제 짐벌을 만들 때서부터 저희 회사가 이제 총판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윤이 망할 때까지 저희가 총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뭐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직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후속 지원들이 좀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가급적 이제 가격대도 좀 많이 내려가면서 물건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은 제환 비용들이 별로 높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좀 가격대 많이 내려간 것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보다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도 그 유튜브 안에 유쾌한 생각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좀 이렇게 구독과 알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요즘은 이제 그 구독자가 좀 많아야 뭐 스트리밍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유쾌한 생각 그 채널 안에서 갑분선이라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선물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준다 이건 없습니다. 없는데 느닷없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지원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아마 알림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들어가니까 좀 행운이 한 번씩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즐겁게 좀 들어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두 개라서 자 우선 저희 유쾌한 생각 김영태 대표님의 감사의 말씀이 끝났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지윤테크, 위비레스 그리고 스무스 Q2의 런칭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그래도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유쾌한 생각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지윤테크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록 과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에서는 레드미라주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짐벌이라고 하는 영상 촬영 액세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5년, 6년 제가 영상을 처음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여놨던 그때에는 숄더 리그 그리고 슬라이더 라고 하는 장비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냥 오디 마크2, 마크3 이런 시절에 카메라를 사면은 이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슬라이더 그리고 숄더 리그라는 장비를 구매해서 영상, 취미 또는 업무용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짐벌이라고 하는 흔들림을 억제하는 영상 촬영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스피드 램핑이라던가 또는 많은 여행 영상 콘텐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멋진 영상미를 여기에 있는 짐벌이라고 하는 영상 촬영 액세서리로 영상을 즐기고 있는 게 현재 2019년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그런 생각일 텐데, 제가 4년 전에 맨 처음 사용했던 짐벌은 DJI의 로닌이라고 하는 원핸드가 아닌 굉장히 큰 투핸드 짐벌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것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뭐가 아쉬워요. 항상 아쉽고, 그리고 다음 새로운 짐벌이 나왔을 때 그걸 어느 정도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워요. 그리고 또 다음 짐벌이 또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데, 자, 여기서 그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모터 파워가 세면 좋겠는데, 이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뭘까요? 싼 거. 가격까지 쌌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거죠. 이거는 무한 반복이에요. 하지만 우선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정말 솔직히 저도 제가 유쾌한 생각에 있어서가 아니라 또 지윤테크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용해 봐도 이 제품들은 지금까지 제가 염원했던 제 욕망을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은 해소해주는 그런 작고 콤팩트하고 가볍고, 그리고 가격대는 뭐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그런 제품들이 바로 스마트폰 짐벌, 스무스 Q2 그리고 위빌 S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스무스 Q2, 위빌 S에 대한 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스마트폰 짐벌인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장착이 됩니다. 여기 오신 또 많은 분들은 스무스 Q2도 그렇겠지만 과연 이 작고 콤팩트한 위빌 S라고 하는 이 원핸드 짐벌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올라간다면 스테빌라이징이 어느 정도로 안정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와 같은 부분을 제가 해소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지윤테크 담당자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아닌 또 실제 위빌 S 그리고 로닌 SC 타사의 원핸드 짐벌을 둘 다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더 솔직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스페셜 게스트를 제가 초대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간증도 들으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절 보러 오신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걸 또 보러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희 유쾌한 생각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방문해주신 고객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지윤테크 굿즈 받으셨을 거예요. 티셔츠. 근데 스티커는 좀 오바죠?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세미나 마지막에는 여기에 있는 모두의 방송 2개, 그리고 스무스 Q2 2개. 자, 오늘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빌 S 1대를 마지막에 경품 추첨을 하는 진행으로 오늘 세미나가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오늘 요거 받으시는 분은 정말 부럽습니다. 로봇인가요? 이게 유튜브랑 똑같아요, 말하는 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제가 첫 번째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죠. 스무스 Q2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짐벌이 지윤테크의 차세대 스마트폰 짐벌인 스무스 Q2입니다. 정말 작죠? 자, 여러분들, 스무스 Q2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작아요. 작죠. 맞습니다. 바로 이 디자인 그 자체예요. 작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짐벌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타사의 스마트폰 짐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고 또 짐벌 제조사에서는 숙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삼각대를 제외하면은 정말 작아요. 그리고 약간 거짓말 보태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게 역시 첫 번째 장점입니다. 타사의 몇몇 스마트폰 짐벌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짐벌 사이즈를 반으로 접히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윤테크 디자인 담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짐벌을 접지 말고 아싸리 처음부터 짐벌을 접는 짐벌에 접힌 사이즈보다 더 작게 만들어버리자. 그런 모토로 제품을 출시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스무스 Q2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기존의 지윤테크의 대표격,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스무스 4예요. 그리고 스무스 Q2입니다. 사이즈는 3분의 2 정도로 스무스 Q2가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을 하십니다. 과연 이런 스무스 Q2가 작은 건 좋은데, 자, 작지만 또 짐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이즈 외에 모터 파워. 모터 파워죠. 과연 이 작은 스마트폰 짐벌이 스무스 4 또는 그 이전에 지윤테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짐벌이었던 스무스 3,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윤테크의 틈새 시장 짐벌인 크레인 M2와 같은 짐벌과 비교해서 이 작은 스마트폰 짐벌이 과연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구현하냐. 우선은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거의 스무스 4와 비교해도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 안정적인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내 또는 해외 유명한 유튜버 분들께서도 중론이에요. 모터 파워 같은 경우는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이 스무스 Q2가 크레인 M2나 위빌 S보다 강력하진 않지만 기존의 전작이었던 사이즈가 훨씬 더 컸던 스무스 4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해외에서도 중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스무스 Q2, M2, 스무스 4의 실제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스무스 Q2에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XR 들고 그냥 순전히 걷기만 해본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 성능이 구현되냐? 여러 가지 뭐 툴에서 소프트웨어 스테빌라이저라던가 다른 걸 제외한 그냥 순수하게 스무스 Q2에 아이폰 XR 장착하고 걸어본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선 스무스 4 그리고 작은 DSLR 미러리스까지 올라가는 M2와 비교해 본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짐벌이 위아래로 떨리는 것은 어떻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기존의 이제 스무스 4 그리고 스무스 Q2 동일한 아이폰 XR로 비교를 한 건데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스무스 Q2 그리고 크레인 M2의 비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무스 Q2에 탑재된 영상 촬영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짐벌 주제에 크레인 3 랩이나 위빌 S, 크레인 2와 같은 DSLR 미러리스용 짐벌에 있는 영상 촬영 모드가
그대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 영상 촬영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팬 팔로우 모드, 팔로우 모드, 락 모드, POV 모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 짐벌 최초로 이 버텍스 모드가 탑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현재 스마트폰 짐벌에서 이와 같은 굉장히 간편하게 버텍스 모드가 지원되는 스마트폰 짐벌은 현재는 많이 없을 거예요. 우선은 스무스 Q2가 전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빨리 드릴게요. 우선은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PF, 팬 팔로우라는 모드가 뜹니다. 이거는 지윤테크의 모든 짐벌들이 다 갖고 있는 모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패닝 축이 날 이렇게 따라오고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면은 로우 앵글로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이스틱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팬 팔로우 모드예요. 자,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이 왜 좌우가 안 되냐? 좌우는 자, 여기 있는 모드를 한번 딱 누르면은 락 모드가 됩니다. 락 모드에서만 좌우가 운영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360도로 회전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이럴 때는 락 모드로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팬 팔로우 모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짐벌을 로우 앵글로 하면은 아까는 팬 팔로우 모드는 정면을 바라봤는데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아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촬영하는데 땅에서부터 전신으로 쓸고 올라가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F 모드로 영상을 촬영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짐벌을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카페나 이런 곳에 이런 걸 많이 올려요. 수평이 조금 틀어진다. 야, 이런 것들은 짐벌도 기계이기 때문에 간혹 그럴 수도 있고 제품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윤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F 모드에서만 롤축을, 수평축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수평을 맞추고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수평을 맞춘다 개념이 아니라 일부러 영상을 이렇게 약간 수평으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 영상미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F 모드예요. 그 다음에 POV, 포인트 오브 더 뷰라고 하는 모드인데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조이스틱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는 롤축이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런 영상미를 내가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그런 영상 촬영 모드가 바로 POV, 포인트 오브 더 뷰 모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롤축이 나를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영상미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팬 팔로우 모드고 그리고 한 번을 더 누르면은 이제 버텍스 모드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문제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팬 팔로우 모드, 락 모드, 팔로우 모드 이렇게 모드가 로테이션이 되는데 뒤로 가는 건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F 모드에서 락으로 가고 싶다. 그때는 여기 있는 조이스틱을 2번을 빠르게 누르면은 뒤로 갑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한 번 누르면은 이제 로테이션 그리고 빠르게 2번을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뒤로 모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있는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영상 촬영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건 스마트폰 짐벌 최초로 버텍스 모드가 구현이 된다라는 것이 이 스무스 Q2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 Q2에서 굉장히 큰 장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짐벌을 고려하실 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할까요? 전용 앱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4K 60프레임, 1080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스마트폰 앱도 안드로이드는 구현이 안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구글 자체에서 몇 가지 기능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운, DJI 모든 짐벌이 안드로이드 앱은 4K 60프레임과 그리고 몇몇 기능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아쉽게만 있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앱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녹화가 눌러지잖아요. 이게 참 편한데 물론 이 기능이 없어도 짐벌을 사용하는 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은 아니지만 전용 앱이 없더라도 그냥 정말 단순하게 스마트폰의 자체 블루투스만 연결해서 녹화 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전용 앱을 쓰면은 타임랩스라던가 뭐 하이퍼랩스,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땐 녹화 해제가 안 돼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 전용 앱을 쓰면은 전용 앱과 블루투스가 동시에 구현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빠릅니다. 그런데 나는 녹화 해제만 쓰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최초에 단 한 번 ZY 플레이 앱을 연결하고 쌍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블루투스를 잡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전용 앱 여러 가지 앱에서 그냥 아이폰 자체 4K 60프레임 다 가능한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앱을 쓸 필요도 없어요. 앱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블루투스만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풀 HD 60프레임, 4K 60프레임 또는 기타 다른 앱들과 여기에 있는 Q2를 더 편하게 물론 녹화해야 되지만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지윤테크도 관가했던 거예요. 하지만 Q2부터는 안드로이드, 특히 안드로이드 분들의 그런 염원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블루투스로 녹화 해제는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우선은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 스무스 4와 비교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우선 나는 꼭 주민 줌아웃이 물론 주민 줌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시네마 줌렌즈처럼 광학 줌이 아니고 디지털 줌이지만 화질이 열화가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민 줌아웃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는 짐벌에 있는 기능을 그냥 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스무스4는 현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무스4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작고 콤팩트하게 휴대성이 위주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모터 파워와 특히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제가 만져봐도 그립감 같은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무스 Q2가 더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우선은 스무스 Q2가 전 세계 최초인데 여러분들 짐벌 사용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하거든요. 전원 껐다가 뺐다가 다시 껴야 되는데 Q2 같은 경우는 참 이런 부분들이 지윤테크가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쓰다가 전화가 왔어요. 물론 이렇게 받으면 되죠. 하지만 좀 더 스마트하게 자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여기를 딱 잠그면은 이 자체로 잠자기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빨간색 노브가 있어요. 이 노브를 풀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끼기만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잠자기 모드를 해제만 하면은 바로 다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빠릅니다. 네, 이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잠그세요. 그리고 그냥 여보세요? 하고 잠그면은 되는 겁니다. 이미 세팅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말 간단한 스무스 Q2의 개요입니다. 우선 중요한 건 제가 짧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약간 그 커스터마이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짐벌 사용하면서 우선은 이 상태로만도 사용하겠지만 첫 번째로 장착을 많이 하는 액세서리가 과연 뭘까요? 마이크.
역시 마이크겠죠. 마이크를 어떻게 장착할 것이냐. 여러분들 혹시 미니 듀얼 그립이라고 하는 액세서리 아세요? 네. 지훈테크에서 발매했던 정말 엄청난 액세서리죠. 로닌, 모자, 폐유 다 쓰는. 그런데 그 미니 듀얼 그립을 장착하기에는 얘가 너무 작아 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액세서리를 활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굉장히 작고 콤팩트한 울란즈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냥 어댑터예요. 이 어댑터를 우선은 이렇게 스무스 Q2 하단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도와주세요. 오늘 이제 스페셜 게스트 이제 유빌S에 간증을 해주실 하시는 거 같으세요? 떨리세요? 떨립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앞에서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시 그 밑에 이제 지훈테크의 위빌S용 죄송합니다. 스무스 큐트용 미니 삼각대를 거치하고 요 앞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마이크를 간단하게 장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더 기존의 뭐 미니 듀얼 그립이나 그런 것보다 더 심플하게, 그리고 마이크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물론 가끔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부피가 가로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운드도 정면에 있다 보니까 더 낮게 사운드를 수음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간편하게 마이크와 짐벌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아쉬운 거, 많은 분들이 제가 다양한 행사에서 짐벌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까지 늘어나요? 셀카봉인 줄 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셀카봉처럼 늘어나면 또 좋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 짐벌을 정말 많이 쓰세요. 중계 같은 걸 많이 하시니까. 그럴 때 얘를 계속 들고 있으면 좀 무겁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미니 삼각대를 제외를 하고 그 밑에다가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맨프로토의 MM 콤팩트라고 하는 모노포드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 모노포드를 삼각대를 제거하고 바로 장착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위빌 S와 마이크 그리고 모노포드까지 또 필요하시다면은 요거를 정말 셀카봉처럼 길게 해서 영상을 손쉽게 촬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다가 지훈테크의 트랜스 마운트라고 하는 퀵 릴리즈가 있습니다. 그걸 장착하면 더 뺐다 꼈다도 빨라지고요. 우선 저는 만약에 위빌 스무스 Q2에 마이크를 장착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액세서리를 지금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볍고 심플하게. 물론 이와 같은 조합은 꼭 비단 스무스 Q2 뿐만 아니라 로닌, 뭐 DJI라던가 다른 스마트폰도 다 운용이 가능한 그런 조합입니다. 자, 우선은 위빌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전반적인 개요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스무스 Q2의 스펙이라든가 개요보다는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위빌 S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스무스 Q2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세요? 우선 제품 자체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없으실 거예요. 한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 바로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 Q2에 관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 감각 네. 돌리는 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분명히 다음 세대의 스마트폰 짐벌들은 그것까지도 개선한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아이폰 11 같은 경우 이제 초광각 모드가 탑재됐잖아요. 자,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광각 렌즈가 여기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 짐벌은 특별한 무게추라던가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초광각 모드는 여기 뒤쪽에 있는 롤축 모터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기능을 개선한 스마트폰 짐벌이 다음 스마트폰 짐벌 시장의 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걸리고 이 제품을 아무리 빼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초광각 모드로 해서도 뒤쪽에 있는 롤축 모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다음 세대 스마트폰 짐벌 스무스 5, 스무스 Q3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또 스무스 Q2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네. 세로 모드 촬영도 지금 지원되나요? 세로 모드 같은 경우는 스무스 Q2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별도의 뒤쪽에 있는 모터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DJI 오즈모 모바일 3가 더 우수합니다. 솔직하게.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가 지윤테크를 담당하는 유쾌한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솔직히 나쁜 스마트폰 짐벌, 성능이 안 좋은 DSLR 미러리스용 원핸드, 투핸드 짐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크레인 1 때는 정말 지윤테크가 독보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DJI, 지윤, 모자, 페이유 다 성능은 고만고만합니다. 하지만 몇몇 장점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특정 브랜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짐벌을 다 써본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성능이 나쁜 짐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스무스 Q2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위빌 S. 네, 지윤테크의 차세대 DSLR 미러리스용 짐벌인 위빌 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빌 S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도 정말 제가 원하던 더 작고 가볍고 강력한 모터 파워를 탑재한 그런 짐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 디자인 자체는 위빌랩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미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한 모터 파워 그리고 다양한 카메라가 삼각대를 제외하면은 A4 용지보다 작은 이 짐벌에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는 1kg이 안 되는 980g이에요. 980g.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자, 여러분, 요즘에 영상 제일 많이 쓰는 미러리스가 뭘까요? 뭘까요? 제일 많이 쓰는 미러리스. 6000? 소니? 소니겠죠? 저는 물론 S1을 사용하지만 솔직히 소니 알파7 M3가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바디입니다. 렌즈는 뭐겠어요? 2470 GM이죠. 많은 분들이 1kg이 안 되는 그런 소형 짐벌에 소니 알파7 M3 그리고 2470 GM이 장착되는 염원을 하셨어요. 그거를 최초로 구현한 짐벌은 현재 여기에 있는 위빌 S입니다. 위빌 S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보셨겠지만 소니 알파7 M3 2470 같은 경우는 정말 손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위빌 S에 소니 알파7 R2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아시죠? M3랑 그리고 2470 GM을 장착하는 모습을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을 위해서 우선은 소니 알파7 R2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470 GM이에요. 이 렌즈가 굉장히 무거운데 위빌 랩에서는 불가능했던 이 조합이 위빌 S에선 얼마나 간편하게 그리고 모든 기능이 구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락을 풀어야겠죠? 락 장치 같은 경우도 위빌 랩이 전 세계 최초였고 현재 거의 모든 원핸드 짐벌이 이걸 따라하는데 락 장치 같은 경우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빌 랩과 달라졌고 더 간편하고 그리고 손을 댔을 때 편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락을 다 풀었고 우선 플레이트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짐벌 세팅하는 거 시합이 있으면 제가 꼭 나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내가 빨리 하나. 자, 우선은 알파7 M3라던가 R2, R3, 2470 GM은 이렇게 플레이트를 맨 끝에다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짐벌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위빌 S라던가 위빌 랩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늘을 보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항상 수평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평축을 아예 잠가버리면은 수평은 그냥 잡아져 있고 나는 위아래만 세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락을 잠그고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틸트축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하늘을 보는 세팅을 해야겠죠. 내려오니까 조금 더 위로. 자, 하늘을 보는 세팅이 끝났고 잠가주세요. 첫 번째 세팅이 끝났고 이제는 정면 앞으로 쏠리니까 조금만 뒤로 빼겠습니다. 자, 세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평축을 위해서 다시 락을 풀겠습니다. 이제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제 수평을 잡는 거죠. 네, 수평 세팅 끝났습니다. 지금 약간 옆으로 기우는데 솔직히 지운테크 같은 경우는 강력한 모터 파워로 약간 기우는 거 이 정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세팅을 하셔도 어느 정도 모터가 버팁니다. 너무 심하게는 안 되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패닝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벌을 오메다가 대세요. 여기에 있는 이 축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이 부분과 일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노브를 풀고 뒤로 밀어주세요. 내려볼게요. 자, 조금 내려갔죠? 조금만 앞으로, 정말 미세하게 조금만 앞으로 움직이면은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선 전원이 켜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짐벌의 모터 파워를 설정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존의 지운테크 같은 경우는 모터 파워 설정을 내가 로우, 미디엄, 하이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저는 이 부분이 DJI가 솔직히 부러웠어요. 뭐냐? 무슨 기능일까요? DJI는 짐벌에 오토 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을 장착을 하고 오토 튠 기능을 누르면은 짐벌이 부르르르 떨리면서 장착된 카메라와 렌즈에 최적화된 모터 파워 세팅을 자동으로 합니다. 짐벌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그 기능이 크레인3 랩에도 없던 그 기능이 위빌 S는 처음으로 탑재가 되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평지에다가 짐벌을 올려놓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토 튠을 하고 있고 짐벌이 조금 떨리면서 소리가 나요. 지금 무게를 재면서 각 모터에, 3축 모터에 최적화된 세팅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체크가 끝났고 전원을 다시 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오토 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최적화된 세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항상 자동 기능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알파7 M3라던가 R3, R2, 2470 GM이 장착이 됐고 로우 앵글 걸리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로우 앵글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위빌 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영역은 지운테크에서는 크레인2, 크레인3 랩에서 크레인2 1.3kg, 크레인3 랩 1.8kg, 위빌S 980g입니다. 여기서 이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버텍스 모드를 해보면 되겠죠. 이 무거운 렌즈와 조합이 이 작은 조합에서 이렇게 버텍스 모드 같은 경우도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위빌 S예요. 우선 위빌 S 같은 경우는 제가 세팅을 해보고 테스트를 다 해본 결과
OD 마크4에 2470, 2405 렌즈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EOSR에 2470 f2.8 EF 마운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GH5, 5S, 1235, 3500, 그 다음에 7, 14, 86, 1260 다 올라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실 소니가 아닌 파나소닉 S1 같은 경우도 2405 렌즈, 그리고 2470 렌즈, 또 최근에 시그마에서 나온 7, 14, 24와 같은, 사실 비교가 안 되죠. M3와는 그 사이즈와 무게가 장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크죠? 근데 S1도 큰데 얘는 더 크죠? UK S1H 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위빌 S에. 요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원핸드 짐벌을 구매하면서 장착이 되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짐벌과 내 카메라의 어떤 궁합을 보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컨트롤 케이블을 활용해서 어떤 기능이 지원되냐, 그걸 굉장히 많이 따지세요. 그리고 중요하고 편리합니다. 지윤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블이 동봉돼 있고, 그리고 크레인2는 파나소닉이 안 됐고, 또 크레인3는 뭐가 안 됐고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봐도 여기에 있는 위빌 S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확실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위빌 S만큼 다양한 카메라와 컨트롤 케이블이 연결돼서 다양한 기능을 호환되는 원핸드 짐벌은 아직은 없을 거예요. 우선은 캐논 같은 경우는 OD 마크4 같은 경우는 캐논 컨트롤 케이블 연결해서 여기 있는 컨트롤러로 녹화 이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이 가능하고, GH5, 5S, 파나소닉 S1, S1R, S1H는 안 됩니다. 같은 경우는 USB-C 타입 컨트롤 케이블 연결해서 똑같이 캐논과 동일한 기능이 다 됩니다. 니콘 Z6, 7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USB-C 타입 컨트롤 케이블 연결하면 녹화 해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 다 되고, 마지막 남은 건 소니잖아요. 소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컨트롤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마이크로 002번이라고 하는 케이블 연결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기능이 다 되고, 근데 나는 1800 PZ와 같은 전동 줌 렌즈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멀티 002번 케이블 연결하면은 셔터 스피드, ISO 이런 부분은 지원되지 않지만 녹화 해제, 그리고 여기 엄지 컨트롤러의 좌우를 눌러서 줌인, 줌아웃, 전동 줌 컨트롤이 원핸드 짐벌을 사용하면서 내가 렌즈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벌 자체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는 원핸드 짐벌은 크레인3 랩도 안 됩니다. 현재는 위빌 S만 이 기능이 여기까지 지원이 되고, 그리고 분명히 추후에는 지윤테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카메라 대우사, 특히 어떤 브랜드가 제일 아쉬울까요? 후지겠죠? 후지 X-T3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아마 추후에는 펌웨어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가 1차적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윤테크의 4세대 DSLR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원핸드 짐벌인 위빌 S의 개요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말만 했잖아요. 이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서 정말 이 위빌 S의 장점 또는 타사의 원핸드 짐벌과 비교했을 때 단점, 지윤테크 위빌 S의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간증 같은 경우는 현재 대세인 테크 유튜버, 여러분들 여미TV님 아시나요? 네. 아, 유명하시죠? 여미TV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셨고,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뽑아드릴게요. 우선 여미TV님께서 위빌 S에 대한 장점, 그리고 또 여미TV님만의 스페셜한 위빌의 세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두 개라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몇 살이 아, 귀여우신데요? 예, 예. 좀 이거 장착하면 되나요? 요거랑
이게 마이크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마이크. 말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여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튜브입니다. 일단 뭐 사실 뭐 크게 준비하고 온 건 없고요. 제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사실 론인 SC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박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이제 위빌 S를 저희 그 메인 짐벌 그러니까 유튜브 할 때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따로 영상으로 이제 돈 벌러 나갈 때 쓰는 그 장비가 이제 위빌 S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할 때는 이제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가볍게 나가서 사실 크롭바디나 또 스마트폰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일로 나갔을 때는 큰 장비 들고 나갔을 때 되게 반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진짜 뭐 하는 놈인가 뭐 이런 생각했는지 그래서 가급적 좀 장비를 크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 일단 저는 사실 오늘 그 이미 그 김승로 과장님께서 뭐 짐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조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다양하게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초창기에는 좀 카메라 장비 그 카메라의 그 부가적인 것들 잡다한 것들을 그 붙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현재도 되게 좋아하고 뭐 남들은 뭐 시사뉴스나 이런 걸 본다면 저는 뭐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그냥 계속해서 뭐 카메라 케이지니 뭐 어떤 그 중간에 뭐 달리는 보레드니 뭐 이런 거를 그냥 수도 없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셋업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좀 위빌 S의 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그 메인으로 쓰는 카메라가 그 EOS R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뭐 파나소닉 S1급은 아닌데 조금 큽니다. 뭐 HRM3 이런 거보다 약간 크고요. 렌즈도 사실 현재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컨트롤링 어댑터를 끼우고 EF 렌즈를 쓰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신계륵 같은 렌즈를 쓸 때 조금 줌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론인 SC를 쓰고 계셔가지고 좀 죄송한데 줌을 하게 되면 무게 중심을 못 버텨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인더가 계속 걸립니다. 이렇게 약간 로우 앵글로 넘어가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위빌 S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마음에 들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쓰다 보면서 이제 하나씩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면 이게 그냥 저는 삼각대에 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가죽으로 된 핸드 그립이 붙어 있는데 이게 도브테일 방식이에요. 뭐 아카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저는 계속 쓰고 싶었어요, 이 상태로. 그래서 삼각대에 올릴 때는 바로 꼽고 또 예를 들어 짐벌에 올릴 때는 또 짐벌 나름대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 그 도브테일 방식의 이런 그 어댑터를 하나 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꽂고서는 돌리면은 바로 장착이 끝나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손잡이를 또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손잡이가 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기본적으로 그 지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약간은 좀 하면서 좀 제가 마음에 좀 무게가 있네요. 왜냐면 짐벌 유명한 그 브랜드의 그 제품이 하나하나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혼종이 하나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지훈 거 핸드 그립, 그 익스텐션 그립도 되게 좋아요. 되게 그립감도 좋고 한데 저는 여기에다가 뭔가 좀 더 가능성을 주고 싶었어요. 그립뿐만 아니라 모니터를 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랩 같은 거 달면 이제 그 촬영하지 않고 중간에 하고 다닐 때 스트랩 같은 게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이런 그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어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저는 항상 알리랑 아마존을 같이 검색해요. 근데 위빌 S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위빌 S가 최근에 나와서 나왔을 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위빌 랩으로 검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위빌 랩용의 핸드 그립이. 근데 스몰리그 것도 있는데 이게 더 싸서 이걸 사실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제가 특히 위빌 랩 거를 검색을 했냐면 여기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익스텐션 그립을 꼽고 고정이 안 되면 이게 하다 보면 돌아가 버려요. 풀리거든요. 좀 안정감이 없는데 여기 돌기가 있기 때문에 딱 고정해 놓으면 이게 꽉 조여지지 않아도 막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사고 나서 사실 좀 후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돌기가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근데 위빌 랩은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고 나니까 이게 삐뚤어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이번 구매 실패.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앞에 분들만 좀 이렇게 좀 한번 느낌을 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꺾여요. 그죠? 꺾이죠? 한번 잡아보세요. 이 느낌이. 꺾인 느낌이 어떤가.
이게 더 각도가 맞죠? 손목 각도가. 그죠?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제 로닌 SC 파실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게 딱 했을 때 팔이 이렇게 되잖아요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거 스트랩 뭐라 그래요? 픽 디자인 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픽 디자인이요. 네, 픽 디자인 거 이거 아무튼 앙카라고 하죠. 예. 이 끔찍한 혼종이죠 이제. 이미 이거는 나이스 리그라는 지금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을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기만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 메고 다니면 손이 또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픽 디자인 거 스트랩을 거는 게 있어요. 카메라 밑에 끼우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 스크루가 달려 있고. 근데 여기 보면 8분의 3도 있고 4분의 1도 있으니까 뭐 온갖 걸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픽 디자인 스트랩이 집에 노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홈쇼핑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뺐다 꼈다 하기가 편합니다. 항상 달려있으면 되게 너저분하잖아요. 근데 이걸 뺐다 꼈다가 하기가 되게 수월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좀 줄을 짧게 해놨는데 이렇게 늘리면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면 돼요. 메고 다니거나 또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길이를 좀 적절히 조절하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들고 있기가. 이 어깨에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립 같은 경우도 요게 좀 익스텐션 그립 하면 이것도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높이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시네마틱 영상 만드시는 분 중에 브랜든이라고 또 있으세요. 근데 그분 봤는데 길더라고요 짐볼이. 그래서 그게 뭐야? 해서 찾았는데 이거는 페이유예요. 페이유. 그죠? 네, 그죠? 아직 또 남았습니다. 브랜드가 어쨌든. 근데 페이유께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든이가 이걸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이게 길이가 이렇게 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자유로워지는데 근데 이거를 매번 붙여놓으면 불편하니까 이거는 또 그래 지윤입니다. 지윤의 트랜스 마운트. 요걸 붙여놨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오늘 빼먹고 안 갖고 왔는데 요 지윤에 있는 그 익스텐션 그립에다가도 그 트랜스 마운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짧게만 쓸 때는 그거 붙여 쓰고요. 좀 긴 게 필요할 때는 요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길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촬영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잡아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잡아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에다 놓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되게 편하거든요. 팔 길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좀 세워둘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도 삼각대가 하나 더 필요했어요. 근데 이런 종류가 제가 오늘 와서 이게 지금 되게 다 사실 탐나가지고 이거를 바꿀까 좀 고민 중인데 이따가 좀 만져보고 싶어요. 저게 안정적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맨 아래 있으니까 무게가 많이 실려서 보레드가 달려있으면 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의 미니 삼각대를 찾았는데 DJI께 제일 길더라고요. DJI께 제일 길고 두꺼워요. 그래야 이게 잡았을 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스 리그 페이유 DJI. 그래서 짐벌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3사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이제 저의 짐벌 셋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절대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세우는 거는. 그럼 바로 이제 한번 이제 짐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이미 다 세팅을 해놓은 거라 그냥 바로 꼽으면 되는데요. 먼저 이게 되게 편하죠. 이게 스위치로 잠가서 하면 되니까 하고 그 이미 다 이거에 맞게 지금 다 수평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고 나서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딱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짐벌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풀어도 안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넘어가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김 과장님처럼 전원을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 큰 렌즈를 끼워도 걸리지가 않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찍는다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브랜든 리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게 이게 귀찮잖아요. 이렇게 또 꼽아서 하면 빼버리고 POV 모드 놨을 때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돌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짱짱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었고 이렇게 해도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그냥 뼈부였지. 자, 되게 홈쇼핑 같네.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셋업을 하기가 이게 좀 쉽더라고요. 여기저기 끼울 때도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쨌든 제가 쓰고 있는 이게 가장 좀 적절히 어울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 세팅 그대로 이제 랩에도 다 랩에 똑같이 다 돼요. 똑같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아마 랩에는 안 올라갈 건데요. 셋업은 그대로 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보다 약간 기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들 수가 있죠. 그렇죠? 뭔가 흉기 같죠, 그렇죠? 네. 이걸로 멧돼지는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멧돼지 잡을 수 있냐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고요. 네. 자, 우선은 여기까지가 여미TV님의 요 세팅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조합으로 여미TV님께서 영상을 촬영하는지. 자, 우선은 여미TV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솔직히 독서를 원해요. 네, 좋다는 게 아니라 독서를 원합니다. 단점도 좀 얘기하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단점도 얘기해 주세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세팅이 어떤 뭐 촬영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는 한 번 누르면 그게 쭉 유지가 되는 기능이 있고 이거는 좀 개개인 사용 습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실학이 돼버렸네. 여러분들 이제 그 위빌 랩이나 위빌 S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 요거를 누르고 있어야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이걸 높이 하고 싶기도 한 거야. 이렇게 높이 잡, 이렇게만 잡고. 근데 요거를 꼭 버튼을 눌러줘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쉽고. 근데 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앱으로 들어가서 팔로우 모드를 놓으면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 그 모드로 진행이 되긴 돼요. 그래서 앱,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필요한 모드를 세팅하면서 이렇게 쓰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요 펑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제 고 모드로 가거든요. 고 모드로 가는데 이것도 한 번 누르면 고였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거를 꼭 잡아야만 이게 고가 따라오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정도 단점? 다른 단점은 없으세요? 다른 단점은 전에 어쨌든 넘어왔잖아요, 저쪽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앱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섬세함이 조금 더 사실 그 D로 시작하는 데가 조금 더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근데 이제 사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DJI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모드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내리면은 바로 팔로우 모드가 되는데 지윤테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트리거 버튼을 누를 때만 팔로우 모드가 되고 옆에 있는 FN 버튼을 누를 때만 고 모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앱에서 팔로우 모드 설정하면은 그대로 팔로우 모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빌 S나 위빌 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팬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면서 내가 원할 때는 그 즉시 팔로우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떼기만 하면은 다시 다른 팬 팔로우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다른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꼭 그냥 F 모드만 써야 된다. 하고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고 우선 여기까지가 여미TV님의 위빌 S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줘야죠, 이거. 네, 마이크 이거 주시고요. 가져가 주시고요. 저 혹시 그 밑에 봉은 페이오에서 바로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나요? 오프라인에서요. 네. 전부 다 아마존에서 왔을 거예요. 네. 제가 뭐 아. 필요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긴 할게요. 아마존이랑 알려주세요. 알리에서 산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자, 우선 여기까지가 여미TV님의 위빌 S에 대한 간증이었고 그 다음은 진짜 독설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펀치님 아세요? 네. 네, 로켓 펀치님의 실제 위빌 S에 대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네. 장착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다가 아 뭐 주세요 그냥 대충 할게요 저. 네, 들고서 하셔도 되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로켓펀치 채널 운영하고 있는 로켓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가 8시까지인 걸로 아는데 여미TV님이 저보다 구독자가 많으세요. 4만 명 넘으시고 저는 3만대인데 역시 저의 시간은 1분도 줄이지 않은 거네요. 8시에 끝나는데 8시 2분에 부르면 빨리 하고 끝내라는 얘기로 알고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제. 네. 인사했으니까 들어갈까요? 자, 어쨌든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뭘 붙이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생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짐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왜 다 가지고 있냐? 여러분 짐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 카메라가 가장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면서 무게가 최대한으로 작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이 장비병 환자여가지고 소니 A7 마크 3, 니콘 오늘 가져온 거 Z6, 그리고 여기 S1H도 제 거고요. 그리고 EOS R도 있고 뭐 M6 마크 2도 있고 엄청 많은데 사실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원래 이제 여민님만 부르려고 하다가 이 승록 과장님이 레드미라주님이 S1H를 얹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카메라만 달라고 하면 뭐 미안하니까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S1H 주인으로 왔고요. 그리고 뭐 위비레스 써보고 좀 아쉬운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이 안에 지금 되게 이 세핑하게 들어있는데 열어보시면 가방이 쓰레기예요, 솔직히. 원래 위빌랩까지는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손잡이가 아니고 정말 보호만 하는 그런 스티로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또 독서하라고 했는데 괜찮죠? 네네. 네. 네네 하고 표정이 별로 안 좋죠. 김 과장님에 대해서 독서를 해주세요. 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근데 왜냐면 사실 짐벌은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편한데 저는 솔직히 거기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더 실망을 한 부분이 뭐냐면 손잡이만 없앴으면 괜찮은데 바닥 쪽에 구멍을 뚫어놔서 다른 어떤 물건을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방을 새로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좋게 생각을 하면 그만큼 원가를 절감할 만큼 절감을 해서 싸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순화를 한번 해보고요. 가방이 솔직히 제일 아쉬웠고 그리고 뭐 또 단점을 얘기하자면 뭐 앱이 DJI 앱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쉽다는 점 뭐 그 정도 빼고는 뭐 사실 위비레스 제가 이거를 뭐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써본 짐벌 중에 제가 써본 게 로닌 S까지 포함해서 아래 하위에 뭐 DJI 로닌 SC, 위빌랩, 위비레스, 뭐 M2 다 써봤는데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많은 많은 카메라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미러리스가 올라가는 짐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위비레스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짐벌을 다 써봤으니까 제 경험에 의한 짐벌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무스 Q2는 그냥 핸드폰 다 올리는 거고 M2는 핸드폰과 이 캐논 M 시리즈 아시죠? 뭐 M6, M50 이런 것까지 올라가는 그런 뭐 소니의 알파 6400, 6600 여기까지가 M2고요. 위빌랩은 소니 A7 마크 3까지 올라가는데 이 GM 렌즈들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꼬꾸라진다거나. 그래서 사실 위빌랩이 무게가 딱 좋았는데 GM 렌즈만 올라가면 좋을 텐데 하고 산 게 로닌 SC였는데 로닌 SC도 GM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짐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마침 딱 나온 게 위비레스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소니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소니의 GM 렌즈까지 쓸 수 있는 게 딱 위비레스고요. S1H까지는 안 올라가겠지 했는데 S1H에 2470 f2.8 렌즈를 해도 올라는 갑니다만 옆에 추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올라간다의 의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S1H급을 사용하시면 그 위에 크레인 3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S1H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거였고요. 뭐 이거 다는 걸 보여드리나요? 네. 네. 혹시 그 전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달고 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 여기서 또 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 인기의 척도가 또 이렇게 여민님한테는 질문을 하나라도 해주시더니 뭐라도 하나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질문 좀 해주세요. 저 질문. 네네. 필드에서 네. 많이 이제 야외 쪽에서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보니까 네. 어느 분이신지 제가 잘 몰라요. 네네네. 근데 필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1865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스펙상으로 뭐 14시간, 1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운영을 연속적으로 하실 경우에 네. 최대 몇 시간 정도까지 위비를 했어요. 예. 뭐 최대 몇 시간까지인지 사실 제가 막 엄청 장시간 사용하는 건 아니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나가서 뭐 오후 5시 일몰까지 사용을 했는데 뭐 배터리 부족함 없이 그냥 충전된 상태로 사용을 했거든요. A7 마크3에 2470 GM 얹어서 계속 촬영한 건 아니고 옮겨다니면서 장소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하루 종일 촬영하는 데는 뭐 배터리가 남을 정도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18650 배터리 2개로 위비레스 같은 경우는 스펙상은 14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짐벌을 쓰냐, 어떤 카메라를 올리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날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짐벌은 동일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시간을 다 맹신하시면 안 되고 가장 확실한 건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7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근접한 시간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짐벌을 3년 넘게 사용해 보면서 느낀 지윤테크 짐벌 18650 배터리의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아까 질문 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단렌즈를 쓰고 있는데 네. 다 무거워요. 네. 800g이 넘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버스트샷이 가능한가요? 위비레스예요. 예, 위비레스에는 소니에 들어가는 렌즈 70에 200 빼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에 200은 안 해봤는데 혹시 70에 200은 되나요? 자, 우선은 제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요즘에 워낙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분명히 이 영상 이걸 나중에 올리면 그분이 보실 텐데 위비레스의 알파7 M3 70에 200을 장착하고 된다! 라고 올리신 분이 계세요. 올라는 갑니다. 하지만 아주 익사이팅한 움직임은 불가능. 우선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신 거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짐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단렌즈보다도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작고 콤팩트한 단렌즈라도 50mm가 넘어가 버린다. 85mm 1.4 또는 50mm 이런 렌즈로는 위빌 S도 그렇고 크레인3 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스테빌라이징 성능이 내가 아무리 닌자 워크를 한다고 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것은 광각이 아니라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장착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부드러움, 스테빌라이징이 구현이 되려면 저는 아무리 망원을 사용한다 그래도 사실 50mm 이상, 아니 35mm 이상은 잘 사용을 안 하는 케이스예요. 요거는 물론 개인마다 그게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너무 당연하죠. 광각 렌즈로 짐벌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흔들림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안정적인 건 동일하지만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35mm 이상은 단렌즈라도 내가 원하는 스테빌라이징 성능이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저는 평소에 그 탐론 1728, 뭐랑 뭐 1635 같은 렌즈를 얹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위로 50mm 생각해보니까 넘어가는 렌즈는 딱히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S1H 이거 추를 이용해서 무게 추를 이용해서 장착해서 안정적으로 되는지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건 제가 할게요. 네. 저 이제 쓸모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자, 우선은 제가 할 거를 다 하려고 하세요, 로켓 펀치님. S1H가 제 건데요. 저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갖고 와도 되나요? 자, 로켓 펀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잠깐 마이크 좀 다시 장착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선 위비레스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이 두 분께 무조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진짜로 사용해 보신 다른 크리에이터가 말씀해 주신 걸 저는 원했고 지금 꼭 여러분께 알아셔야 될 무조건 지윤테크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미TV님 그리고 로켓펀치님께서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한 그것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 들었던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특별한, 그리고 아직은 공개가 안 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빌 S의 전작이었던 위빌 랩 같은 경우는 원핸드 짐벌 최초로 이 플레이트 하단에 와이파이를 통한 영상 송수신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다면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옆에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고 와이파이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니, 파나소닉의 화면을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으로 15m 정도 안에서는 무선 영상 송수신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여기 장착된 소니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디스플레이가 낮에는 조금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프리뷰 모니터를 장착하는데 이런 분들께 이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화면을 보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위빌 S에는 기본적으로 영상 송수신 장치가 빠져 있어요. 아까 로켓펀치님이 이제 쓰레기라고 표현하셨던 그런 원가 절감, 그런 부분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자, 위빌 S에는 이 부분이 별도 옵션품이 맞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위빌 S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선으로 영상을 송수신을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내가 실제 촬영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몇 명까지? 3명까지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지윤테크의 위빌 S 전용 차세대 무선 영상 송수신기예요. 이 영상 송수신기를 위빌 S 하단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체가 더 무거운 렌즈 바디에 올릴 수 있는 무게 추가되면서 이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아이패드에 최대 세대까지 100m 정도까지 무선을 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기존의 위빌 랩에 탑재됐던 15m 정도까지만 구현되던 와이파이가 아니라 최대 스펙상 물론 위치가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m까지 3명 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그런 차세대 영상 송수신 장치가 곧 출시가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고 싶다, 또는 웨딩 시네마 같은 경우 내가 촬영하는 장면을 신부의 그 고객이라던가 신랑 그런 분들께도 같이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자, 기존에 이런 원핸드 짐벌과 홀리핸드, 테라텍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를 큰 것들을 별도로 달아야 되는데, 이런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있으면 정말 위빌 S와 딱 정말 간단하게 일체형으로 여러분들은 무선으로 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새로운 트랜스 마운트 영상 송수신 장치 같은 경우는 곧 출시가 될 예정이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를 그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기능은 크레이슬 랩도 안 됩니다. 오로지 위빌 S만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액세서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빌 S의 알파7 M3 2470GM 너무 가볍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겁고 그리고 고성능 6K가 되는 현존 최고의 미러리스 카메라인 S1H, 네, 죄송합니다, S1이네요. 제가 S1H 어쩐지 가볍더라. S1H 이 큰 바디와 렌즈가 위빌 S에 장착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이 거대한 바디가 위빌 S처럼 작은 짐벌에 장착이 돼서
운용되는 결과물을 오늘 촬영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오늘의 위빌S에 대한 제가 준비한 코너의 마지막입니다. 우선은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2405 렌즈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2470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커서 장착이 어렵고 2405, 1424와 같은 줌 렌즈는 다 운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파나소닉 S1H 같은 이 거대한 바디가 위빌 S에 될 줄은 몰랐어요. 크레인 3는 간신히 됩니다. 크레인 2는 아예 불가능해요. 하지만 위빌 S는 가능합니다. 자, 우선 위빌 S에 장착된 소니 알파7 M3 2470GM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선 딱 보셔도 바디 사이즈와 렌즈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2470GM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크게 느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알이 마스터 프라임 같은 렌즈에 비하면 작죠. 하지만 굉장히 큰 그런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와 렌즈이지만 얘는 더 커요. 미러리스 카메라에 펜이 달린 건 처음 봤어요. 이러리스. 자, 우선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는 알파7 M3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단에다가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은 수평축은 제가 잠그고 시작을 할게요. 자,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첫 번째 하늘을 보는 세팅이죠. 하늘을 보는 세팅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첫 번째 세팅 잠가 주시고, 두 번째 정면을 보는 세팅 앞으로 살살 밀면은 조금만 더 앞으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은 문제인 게 이제 수평축을 맞춰야 되잖아요. 수평 락을 풀고 지금 이쪽으로 무게가 쏠리네요. 그러면 무게를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반대로 최대한 움직여 보겠습니다. 최대한 움직이고 잠가 보겠습니다. 잠그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1H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도 전원을 키면은 전원은 들어가지만 짐벌이 고장날 확률이 있겠죠.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액세서리를 활용합니다. 지금 두 가지 액세서리가 하나로 합쳐진 건데 울란즈 PT04 무게추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지운테크에서 판매하는 100g짜리 무게추입니다. 요 조합만 있다면 이제 지금 이쪽에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반대쪽에 이 무게추를 장착만 하면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오히려 이쪽으로 쏠려지게 되죠. 반대쪽으로 무게 중심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지금 수평축이 됐고, 보세요. 이제는 세팅이 정면만 다시 맞추면은 세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간단한 무게추만 장착한다면은 위빌 S에서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1H 2405, 1424 렌즈가 맞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패닝축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패닝축은 장착만 되면은 무조건 세팅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에다가 붙이시고, 세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죠.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전원이 들어갔고, 모터 파워는 당연히 레벨에 들어가서 하이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무거운 카메라 미러리스도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로우앵글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요 작은 위빌 S에서 SOLH 2405 1424 렌즈가 로우앵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모드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 떨어지면 망신인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항상 버텍스 모드는 세팅이 완벽해야만 여기서 올라오는데 올라올 것이냐? 올라온다는 거죠. 잘하시네. 네, 이렇게 지금 버텍스 모드도 지금 이 작은 위빌 S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 손이 지금 벌벌 떨리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S1H. 자, 이게 지금 위빌 S예요. 셀카. 싫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다면은, 자, 그렇다고 절대로 위빌 S가 크레이스리 랩보다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이즈에서 이 바디와 렌즈가 장착이 되고 이렇게 버텍스 모드까지 운용이 된다는 걸 우선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엔 이 조합으로 촬영한 실제 스테빌라이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짐벌은 장착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장착이 되고 실제 그 결과물 얼마나 덜 흔들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옥상에서 S1H의 광각 렌즈인 1424의 14mm로 촬영한 건데, 지금 제가 걷고 있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영상이 제가 흘러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대로 걷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광각 렌즈다 보니까 흔들림이 적게 보이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진행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크레이스리 랩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위빌 S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2405 중렌즈예요. 2405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스테빌라이징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크레이스리 랩은 더 안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위빌 S로도 이 정도입니다. 제가 뭐 스피드 램핑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슬로우 모션을 걸거나 또는 다른 영상 편집 툴에서 소프트웨어 스테빌라이저를 건 것이 아닌 그냥 촬영된 결과물을 그대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S1H, S1, 오디 마크3, 마크4의 2470, 그 다음에 파나소닉 GH5, 5S, 그리고 필요하시다면은 무게 추가 있다면은 BMPCC 4K 같은 경우도, 6K 같은 경우도 무게 추가 있다면은 장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위빌 S예요. 자,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스무스 Q2 그리고 위빌 S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위빌 S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혹시 위빌 S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세요? 궁금증이 없으시네요. 아까 저기 먼저. 그 유튜브에서도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포츠 촬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예. 그 보컬로 모드에서 그 틸트 같은 경우가 보통 다른 타사 짐벌들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빠른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 로닌 SC나 아니면은 로닌 S 정도의 반응성만 나오면은 그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 촬영에서 네. 그 틸트도 그게 꽤 속력이 나온지 아니면은 속력이 디폴트 세팅에서 별로 안 된다면 차후에 그거를 속력 감음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 우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위빌 S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포츠 모드, 얘는 고모드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본 결과 DJI 로닌 시리즈가 좀 더 막대기처럼 빠릿빠릿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앱에서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꼭 스포츠 모드가 특히 누르고 이렇게 틸트가 굉장히 빠릿빠릿한 게 필요하다 하시다면은 그런 부분은
위빌 S보다는 로닌 SC나 로닌 S가 솔직히 더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부선 전송, 영상 전송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는 따로 충전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뽑아 먹나요? 뽑아 먹습니다. 배터리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만간 확실한 리뷰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또 위빌 S 궁금한 점 있으세요? 스무스 Q2도 좋고 아니면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경품 추천밖에 없거든요. 네. 위빌에스 써보니까 그 팔로우 모드랑 고모드를 하는 버튼들이 네. 되게 이제 메뉴에 홀드랑 스위치 모드가 두 개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고모드랑 팔로우 모드 한 번 눌렀을 때 그 유지가 되게 되는데 네. 한 번 더 누르면 이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아, 그거는 제품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펜팔로우나 락을 다시 전환시켜줘야 그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네네. 그 부분은 제품의 특성입니다. 모드는. 한 번 더 눌렀을 때 다시 원래 쓰던 걸로 펜팔로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뭐 펌웨어 업데이트나 그런 걸로 이루어질 가능성.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제가 한번 문의는 들어보겠지만 확실하게 지운테크에서 답변이 어떻게 올지 저도 좀 지켜봐야. 제가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 지운테크 이제 중국어로 하는 제가 이제 피드백을 넣으라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 혹시 또 마지막으로 궁금증. 한 가지. 예. 지금 잡고 계신 그립부가 조작부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위쪽에. 네. 그거를 이제 쓰시는 분은 이제 다른 분들 좀 땀 많으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좀 잘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네. 계속 그게 그냥 그립을 잡고만 있는데도 계속 모드가 변경된다고 네. 불편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차후에 그 버튼 같은 경우에 좀 락 기능을 해가지고 이제 좀 조작부를 좀 그 내가 조작하지 않은 임의 조작의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를 잡지 말아야 돼요. 정답이긴 한데. 근데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게 삼각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다 달면은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위빌 S, 저도 위빌 랩을 처음 쓸 때 뭐야 갑자기 카메라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조이스틱을 손바닥으로 누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건 하나 더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진정한 위빌 S의 모양입니다. 위빌 S는 위빌 랩도 그렇지만 크레인 3부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진정한 위빌 S는 여러분들이 요걸 안 사시더라도 집에 있는 삼각대라든가 손잡이가 있다면은 하나를 더 장착을 해서 요 모습이 진정한 위빌 S의 포지션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눌리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엄지 컨트롤러의 윗부분을 두 번 누르면은 이제 키 락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이 움직이진 않아요. 요런 기능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가장 솔직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빌 S를 고려하신다면은 꼭 지운테크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삼각대가 더 있고 손잡이가 있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빌 S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로우 앵글. 추구에 있는 거의 모든 원핸드 짐벌은 다 이와 같은 백핸드를 탑재를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되었고, 저희 유쾌한 생각, 그리고 제가 준비한 스무스 Q2, 그리고 위빌 S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는 우선은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